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SRXL, FNGU, BLZ 등 줍줍 타이밍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FOMC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증시는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지금 없으셨던 분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SRXL, FNGU, BLZ도 분할로 잘만 두세 번에 나눠서 들어간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되고, 매주 회원간 단체 대화방 및 주식 차트 공부방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 6일 전에도 이제 퀄컴에 지정가 매도로 이제 185불에 걸어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며, 이렇게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동일 내용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었고요. 혹시 매도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은 이제 185불에 매도를 일부 하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의 30%를 310.48달러에 매도를 하고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SRXL, FNG, BLZ 중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하락장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란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시 시작하기 전에 이때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첫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날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망자가 나왔으며,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이 좀 더 가벼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속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두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오미크론이 빠른 전염 속도 자체만으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사망 건수가 생긴 만큼 확실히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영국 보건당국은 12일 기준 오미크론 환자가 3,137건이라며 재택근무를 다시 권장하기도 했으며, FDA 국장도 이번에는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이번 영국의 좋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을 깊은 우려로 보고 있다. 영국이 오미크론에서 이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다면서 세계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률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이 증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시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89% 하락한 35,650포인트,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39% 하락한 15,413포인트, S&P 500은 0.91% 하락한 4,66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막판 이렇게 동시효과 부분에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증시는 오늘 한 번 더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혹시라도 오늘 한 번 더 빠져주더라면 SRXL, FNGU, 그리고 BLZ, 특히나 FNG와 BLZ 중 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1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 BNKU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매수에 들어갈 생각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 뒤쪽에서 이제 보조지표와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만 보더라도 빅스 지수가 이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지 않은 모습, 한 3.5% 정도 지금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스파이크를 보이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 상황은 보시면 빅테크 관련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고, 은행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섹터도 많이 빠졌으며 전기차 섹터도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현재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부스터샷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는 4.58% 상승으로 나왔고, 모더나는 현재 5.81%의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7%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최근 JP모건이 목표가를 210불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다. 현재가가 175.74불인데 JP모건에서 210불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데서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렇게 과열되는 구간에서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애플의 RSI는 70.33, 그리고 CCI는 150.31, RMI가 92.42로
굉장히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따른 이제 매물 그리고 이평선 간의 이제 거리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증시가 더 빠져준다라면 11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하지만 이제 곧바로 애플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현재 60일선에 거의 닫아 있는 상태이고 966.41불 마이너스 4.98%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RSI는 이제 40.64를 기록하고 있고 CCI는 마이너스 140.12를 기록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제 증시가 더 빠지면 테슬라가 더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 지금 갭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910불 정도 선에서 지금 그리고 현재 940불 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 갭 등 구간을 매꾸로 내려올 구간이 이제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60일선에 어느 정도 닫아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차트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신규 진입하는데 가장 유한 이제 상황이 60일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60일선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엔비디아의 60일선은 260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RSI는 43.17, CCI는 마이너스 160.47로 CCI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60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 신규 진입을 들어갈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60일선에 닿는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황 상황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상승폭을 큰 이제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한두 번은 이제 쉬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3%, 그리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 마이너스 4.88%, 부킹홀딩스는 이제 마이너스 3.88%의 지금 은행 관련 여행 관련주들이 리오프닝주 섹터들이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 관련주들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단기 이제 10년 금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경기 둔화를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올라줘야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증시가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4.82% 하락한 1.417%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SLXL, FNGU, BLZ, BNKU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현재 마이너스 7.78% 하락 흐름 나왔으며 62.3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LXL의 볼린저 밴드 하단은 60불에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 아니면 지난 저점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57불, 58불대에서 매수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1차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LXL의 RSI는 49.7, CCI는 마이너스 41.86에 위치를 하고 있다.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에 근접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CCI 관련해서 이제 마이너스 100에 근처에 오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도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 마이너스 8%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으면 36.62%에 위치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인데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1차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35불대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가 39.58, CCI가 마이너스 107.58로 CCI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0에 근접을 하면서 마이너스 100선에 위치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선행지표상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FNGU나 이제 BLZ 마찬가지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하락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를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2차 매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대 이제 수익률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저의 기준은 이제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BLZ 같은 경우에 현재 마이너스 5.61% 하락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26.25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BLZ의 RSI는 현재 40.47, CCI는 마이너스 101.3에 위치하고 있으며 CCI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0에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NKU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U도 마이너스 5.93% 하락으로 나오면서 53.31불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RSI는 39.56, CCI는 마이너스 98.23. 제가 이미 1차 매수에 이제 들어갔는데 2차 매수에 들어갈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2차 매수는 지금 대략적으로 51불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목표가가 이제 변경이 된다면 매수하는 시점에 별도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니오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이제 12월 18일 이제 분할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12월 18일 니오데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오 관련해서 이제 호재 소식 두 가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캐시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 프리캐시 플로우 흐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제 레포트를 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니오가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게 7.3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말까지 유상증자 오퍼링을 마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 빌리언 달러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탈로 보았을 때 이제 9.3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새로운 이제 차량 모델이 세 종류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공개한 이제 ET7이 있고요. 2022년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종류가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12월 18일 니오데이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니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중국 주식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 주식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는 그래도 뭐 테슬라나 이제 루시드, 뭐 GM 포드보다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경쟁 라이벌사 대비 니오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오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11월 판매량에서도 105% 판매량이 증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차량 델리버리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 내의 점유율이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적으로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쉘과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쉘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오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주식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중국 주식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중국 주식도 전기차 섹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많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